F-35 전투기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 이후 이란 해안기지에 대한 미국의 대응 중심에 투입됐을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8일 금요일 현재 F-35 전투기의 투입 여부는 아직 미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능성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타격된 표적의 유형이 공중 침투, 정밀 식별, 그리고 방어된 해안 인프라 공격 임무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텔스 전투기가 이란 해안의 민감한 지점을 타격하는 데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구축함과 지원항공기 그리고 기타 전투 수단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 횡단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의 양상은 이러한 유형의 항공기가 수행하는 역할과 일치합니다. 미국 공군 자체에서도 F-35를 5세대 전투기로 정의하며 스텔스 기능, 통합 센서, 그리고 향상된 상황 인식 능력을 갖추고 첨단 위협 환경에서 작전하도록 설계된 기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이더, 지휘소, 해안 방어, 그리고 전략적인 해상 항로 근처에 흩어져 있는 발사 지점들이 목표가 될 때 그 가치가 높아지는 플랫폼 유형입니다. 바로 이런 환경이 이번 금요일에 미군이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투입된 상황이었습니다. 곧 모든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실시간 정보와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로 전해드립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RBC입니다. 이란의 공세는 분쟁의 핵심, 즉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정조준했습니다. USS 트럭스턴, USS 라파엘 페랄타, USS 메이슨 구축함이 군사 공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미사일, 드론, 그리고 소형 선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대응은 같은 전선에서 이어졌지만 강도는 달랐습니다. 위협을 요격하고 공세를 가능하게 했을 것으로 보이는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안기지에 대한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공식적인 독립집계는 없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국 자산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란 측의 사상자 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보복 공격과 미국 측이 목표물이 군사시설이었다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사망자 수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지점들은 이란 남부 해안의 민감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반다르 아바스, 카슈미르 섬, 미나비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합니다. 반다르 아바스는 해군 주둔, 항만 인프라, 지휘 능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카슈미르는 해협의 최악 구도 안에 위치해 있으며 군함과 상선이 지나가는 항로 근처에 있습니다. 미나비는 해안과 이란군이 사용하는 지원망과 가까워서 중요한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알자지라의 보도에 따르면 카시미르, 반다르 아바스, 미나비 등 지역에서 폭발이나 폭발 관련 정보가 기록되었으며 이란은 워싱턴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대응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란이 해안을 지속적인 위협의 거점으로 만들 수 있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정치적, 군사적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격 당시의 선박이나 위협뿐만 아니라 지휘소, 발사 지점, 감시 지점도 함께 겨냥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워싱턴이 드론과 미사일이 발사된 후에만 요격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전략은 혁명 수비대가 새로운 공격을 조직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F-35가 있었을 가능성. 이런 판단에서 이 전투기는 단순한 공격용 항공기가 아닙니다. 이 전투기는 센서 플랫폼, 데이터 수집, 그리고 공중, 해상, 지상에 있는 부대들 간의 연결 역할을 합니다. 호르무즈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은 위협 지점을 찾아내고 데이터를 공유하며 단순한 무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밀 타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분쟁이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합의 시도 속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은 미국의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제안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재개방과 같은 가장 어려운 쟁점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는 압박 수위를 신중히 계산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번 금요일에 미국은 다시 한번 이란 선박들을 공격했는데 워싱턴에 따르면 이 선박들은 해상 봉쇄를 위반하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USS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FA-18 전투기가 이란 유조선 2척을 무력화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때 백악관은 평화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두 전선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조선의 경우 언급된 항공기는 FA-18이었습니다. 해안기지에서는 F-35의 참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능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상황은 테헤란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이란이 새로운 드론, 미사일 또는 쾌속 정로 대응하려 한다면 미국은 해안 네트워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에게 있어 위험한 점은 새로운 도발이 있을 때마다 더 많은 위치, 더 많은 발사 경로, 더 많은 지휘 지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현대전에서 해안 은신처는 단순히 바닷가 근처에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레이더, 안테나, 부두, 창고, 지휘실, 차량, 발사대, 그리고 통신시설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위협은 지정력을 잃게 됩니다. 역사는 이런 미국의 대응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1991년에 사막의 폭풍 작전 동안 비슷한 논리가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전장을 장악하기 전에 레이더, 지휘, 통신, 방공망을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미국 공군 국립박물관에 따르면 그 세대의 스텔스 항공기였던 F-117은 작전 중 1271회의 임무를 수행했고 성공률은 80%였으며 전투에서 손실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공군 기록에 따르면 아파치 헬리콥터는 작전 초기에 이라크 방공 레이더 2대를 파괴했습니다. 스텔스 항공기와 연합군 전투기가 더 깊숙한 곳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역사적 교훈은 분명합니다. 워싱턴이 군사 네트워크를 무력화하기로 결정할 때 첫 번째 목표는 보통 적의 감시, 조정, 공격 능력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방식을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F-35를 전투에 사용했다고 선언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스텔스 전투기가 레이더, 미사일, 무장단체들이 공중작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환경에서 우위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수년 후 이스라엘은 지역적 위협에 맞서 공중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획으로 새로운 F-35와 F-15 전투기 편대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혁명수비대에게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공격을 시도했지만 미군 함선을 명중시키지 못하고 곧이어 자신들의 해안기지가 공격 대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란의 대응, 외교적 제안,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해협에서 보이는 행동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테헤란이 대립을 고집한다면 미국은 발사대, 레이더, 지휘센터에 대한 공격을 확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이미 이란 해안이 손대지 못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미국 선박에 대한 각 공격이 더 강력하고 더 정밀하며 숨기기 어려운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끝난 후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